25일 우정 연휴가 시작돼서 어제 퇴근하고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. 이번 여행은 라오스에서 비엔티안, 방디앙, 루앙프라방 그리고 태국으로 이동을 해서 치앙마이 갔다가 한국으로 가는 일정이고요. 8일 정도 있다가 갈 생각입니다. 중국을 계속 여행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서 어떨지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비엔티안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빌려서 다니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는 전기 스쿠터를 빌리려고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왔는데 처음 간 곳은 인터넷에서 보고 왔는데 번호판이 있고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 걸 번호판 떼놓고 이제 빌려준다, 괜찮다 해가지고 일단은 다른 데 먼저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되도록이면 이쪽에 있는 그런 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. 지금 간 곳도 전기 스쿠터는 없고 헬멧만 쓰면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갈 곳은 탓 루안 사원이고요. 지금 여기서 한 4.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 가다가 오토바이에 거치하는 데가 이제 좀 안 좋아서 그냥 몸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가고 있습니다. 이제 탓 루앙 사원에 도착을 해서 안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. 네, 이곳이 탓 루앙 사원입니다. 저기 원래 450kg짜리 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라오스는 대부분의 지역이 요새 그 전쟁이나 이런 걸 치르면서 다 불타 없어져 가지고 돌로 만든 다음에 겉에만 금색을 칠했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탓 루앙 사원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 맨 위에가 천상계, 중간에가 인간계, 그리고 맨 밑에 바닥을 지하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여기 누워있는 불상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탓 루앙 사원에서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요. 이런 사원이나 옛날 건축물 같이 보이는 데가 많아서 한 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탓 루앙 사원이 이제 중앙에 있고 네 곳에 원래 사원이 있는데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로 다 없어지고 지금 남쪽과 북쪽 한 두 군데만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지금 지나왔던 곳이 남쪽인 것 같고 이제 탓 루앙 사원이 되게 신성하게 시골 갔는데 그게 부처님의 사리를 안에 넣어놨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좀 신성하게 시국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탓 루앙 사원 받고 다음으로 갈 곳은 그 승리의 문이라고 할 것 같은데 빠뚜사이 독립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전기 오토바이가 소리가 안 나고 진동이 없어서 타기는 편한 것 같고 시속 한 30km만 돼도 충분히 시원하고 속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한 20km에서 30km 사이로 천천히 다니면 워낙 비엔티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이따가 혹시 불상공원에 가게 되면 불상공원에 갈 때는 좀 머니까 조심해서 다녀와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지금 먼지도 많고 햇빛이 있어서 마스크로 좀 가렸습니다. 네, 빠뚜사이 독립문에 도착을 해서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데요.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. 네, 빠뚜사이 독립문이 저 앞에 보이고 있고요. 네, 빠뚜사이 독립문인데요. 이곳은 이전에 독립전쟁을 할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곳이라고 해요. 빠뚜사이 독립문에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. 네, 빠뚜사이 독립문 옥상에 올라와서 비엔티안 시내를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시내가 잘 보이고 뻥 뚫리고 시원한 기분이 듭니다.
방금 찍은 곳이 제일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. 제가 아까 저기 아래에서 가장 높은 곳인 줄 알고 찍었는데 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올라왔고, 여기는 아까 분수의 반대편인데 길이 일직선으로 쭉 뚫려 있어요.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? 위에는 못 올라가기에 막혀 있어요. 시원하게 분수가 보이고 있고, 파트 사이 독립문을 보고 나왔습니다. 이제 이곳은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때 희생된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독립문인데, 특이한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, 서 있는 활주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, 그 이유가 사실 미국에서 공항을 지으라고 시멘트를 원조받았다고 하는데, 그 원조받은 시멘트로 공항을 짓지 않고 이 파트사이 독립문을 지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서 있는 활주로라는 별명이 지어졌다고 합니다. 미국이 아마 지정해서 원조를 해줬는데, 그걸 이 독립문을 만드는데 써둔 걸 보니까 프랑스에게 독립한 것에 대한, 그리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, 그리고 그분을 기리는 정신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사켓 사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네, 시사켓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멋있다. 저 불상 뒤로, 그리고 양쪽 벽에 있는 작은 이렇게 구멍들 안에 전부 다 불상이에요. 지금 모양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, 어떤 거는 부서진 것도 있고, 이 불상 모습을 보면 다리 하나를 올리고 있고, 오른손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, 왼손으로 받치고 있는데,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, 어떤 불교의 한 종파라고는 어떤 곳이 이렇게 오른손을 밑으로 내리고 있다고 한 걸 제가 봤거든요.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, 오른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있는 건 항마촉지인이라고 해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순간을 표현한 손 모양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손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걸 뜻하는지가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. 처음 알았네. 부처님의 이 불상의 손 모양이 다른데, 라오스에서 일단 지금 제가 확인한 건 세 가지가 있대요. 그래서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으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순간을 표현한 거고,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, 그리고 두 손을 아래로 밑으로 내리고 있으면 이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,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손 모양에 따라서 불상이 각각 뜻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방금 시사켓을 받고 이제 호프라케오 사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방금 시사켓에서는 진짜 수많은, 엄청난 많은 불상을 볼 수 있었고, 그 불상의 손의 모양으로 인해서 뜻하는 바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. 그리고 여기는 태국의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데, 지금과 호프라케오는 라오스 양식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그거를 잘 알 수 있지는 않지만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사켓 바로 앞에 호프라케오 사원이 있습니다. 건축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 불상에 눈이 파져 있는데, 이게 이제 유물, 돈이 되는 부분을 이제 파헤쳐 간 거죠. 여기 보면 불상이 두 손을 들고 있는데, 아까 오른손을 내리고 있는 거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모습이고, 이렇게 두 손을 올려 있는 거는 이제 두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그런 손 모양으로 하고 있는 불상입니다. 지금 호프라케오 사원을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에메랄드 불상이 원래 있던 곳인데, 태국에게 침략을 받았을 때 그 불상을 태국에 가져갔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불상들을 보면은 눈이 없거나 이제 불에 타서 녹아내린 그런 불상이 있다고 봤는데, 녹아내린 건 못 봤고 눈이 빠져있는 불상은 봤습니다. 눈이 빠져있는 불상은 아마도 그 유물, 도굴꾼들이 돈이 될 만한 것들을
뽑아서 간 것 같아요. 네, 라오스에 있는 도가니국수 집에 와서 이제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숙소에서 샤워 좀 하고 좀 쉬다가 나와서 불산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불산공원은 비엔티안의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.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는 오토바이로 한 30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비엔티안은 사실 시내에 있었던 거거든요. 도심에 있었던 거고, 지금은 이제 외곽으로 빠져나온 건데, 외곽으로 빠져나오니까는 비엔티안 그 도심과는 조금 다른 느낌?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거기도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시골이긴 한데, 이렇게 오토바이를 멀리 타고 나오니까 조금 더 한적한 느낌? 이 길도 그냥 도시에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시골길 달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꼭 어디를 돌아다니고 뭘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,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고 이 도시를 돌면서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메콩강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 강가 주변으로 집도 나오고 식당이나 술집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. 네, 거의 1시간 가까이,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천천히 했더니 그 정도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지금 불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불산공원의 입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는 이제 누워있는 불상. 팔이 10개네. 와, 정말 신기한 불상의 모습들, 다양한 불상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위에 이렇게 약간 악마의 손 같은 거 밑에 불상이 있는데, 밑으로는 뱀인 것 같아요. 뱀. 그래서 불상이 되게 많이 있고, 또 안으로 쭉 들어오면 불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원처럼 공원을 잘 가꿔놓은 것 같습니다. 이상하게 불상은 이렇게 뱀이랑 같이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, 이게 불교랑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토속 신앙이랑 관련이 있는 건지. 사랑의 큐피트 같은데. 옆에도 엄청 큰 불상이 있습니다. 네, 이 불상은 좀 특이하게 얼굴이 3개, 4개가 이렇게 돼 있고, 그 앞으로 이제 손을 이제 벌려서 앞에 좌우 불상이 하나씩 올라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, 신기한 것 같아요, 이거는. 네, 처음에 들어와서 보이는 저기 아마 호박 불상인 것 같아요. 호박 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, 밑에 엄청 큰 호박 위에 나무가. 그래서 오늘 사원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다 마친 것 같습니다. 탑 루앙 사원에서 시작해서 시사켓, 후프라케우, 그리고 독립문 보고 지금 이제 불산공원까지 왔는데요. 사원 보는 거는 이제 오늘 사원 보는 건 여기까지 한 것 같고, 이제 돌아가서 야경이 좋은 곳 메콩강 야시장이랑 저녁 먹으러 가서 펍이나 가서 맥주 좀 한잔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돌아가는 길인데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바람이 좀 시원한 게 느껴져요. 낮에는 30도가 좀 넘었다가 밤에는 이제 15도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선선하고 좋은 날씨가 요즘 그래서 여행하기가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. 날씨가 덥지도 않고 전기 스쿠터 타면서
약간 선선한 바람도 쐬고 하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예쁘다. 동남아 가면 뜨거운 태양, 덥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시기에 오니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 앞에 해 지는 모습 보이시나요? 진짜 큰 해가 지금 저기서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오토바이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밤에는 저녁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해야 되니까 오토바이 가서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. 지금 오토바이 배터리가 한 칸밖에 안 남아서 속도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한 20km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25km 이상 안 나와서 배터리 멈출까봐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.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.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고기를 구워서 파는 게 있어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서 샀습니다. 오토바이 빌리는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먹고 맥주 한잔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구운 물고기 생선이 나왔는데 이거 아마 민물고기인 것 같아요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물고기랑 맥주 한 병 먹고 나왔는데 물고기는 제 입맛에는 맞지 않는 걸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. 라오스다 보니까는 이게 중국이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확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간판들도 중국어로 된 간판이 되게 많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라오스 사람들도 꽤 많고 한국 여행객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 여행객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보이는 거는 중국 여행객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서양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한국 사람들도 종종 많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비엔티안보다는 루앙프루방이나 방비엥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씻고 개운하게 옷도 좀 갈아입고 나왔습니다. 낮에 이렇게 더워서 땀 흘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씻고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지금 이제 메콩강 야시장 한번 구경하러 가보려고요. 도시마다 야시장이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뭐 어떤 걸 파는지 분위기도 좀 보고 간식거리 할 거 있으면 군것질도 좀 하고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. 금방 걸어 나오니까 저 앞에 야시장이 보이고 있어요. 핸드폰 케이스, 옷, 아이들 장난감. 근데 이 더운 날에서 이렇게 두꺼운 후드티를 파는 거는 아마 저희랑은 적응된 게 달라서 그렇겠죠.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막 사기는 안 칠 수 있는 게 앞에 가격표를 다 적어 놨어요. 물론 여기서 흥정을 해야겠지만 저거 이상한 가격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. 메콩강 야시장에서 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옷이랑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뭐 가방이나 지갑 대부분 옷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. 앞에는 라오스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간판이 보이거든요. 저 앞으로 한번 가보려고. 비엔티안의 밤거리도 꽤 화려한 것 같아요. 여행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수도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비엔티안 수도에서 특히 이 메콩강 야시장 주변으로 해서는 여행자 거리도 있고 해서 이 밤거리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1월 26일 어제 비엔티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두 번째 날입니다. 지금 6시 40분인데 아침 8시에 비엔티안에서
방비행으로 가는 기차 타려고 조금 일찍 출발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방비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